눈 관상학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관상학에서 눈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분이 아닌 그 사람의 성격, 운명, 심지어 건강까지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눈 관상학에서 보는 눈의 의미는 마음을 반영, 눈동자의 크기, 눈꺼풀의 모양, 눈썹의 숱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사람의 성격, 감정, 지능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 재물운, 인간관계, 건강 등 다양한 운세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건강 상태, 눈의 혈색이나 광채를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눈 관상의 종류와 의미. 봉황한 눈동자가 크고 빛나며 눈매가 부드러워 인자하고 총명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용한 눈동자가 검고 빛나며 눈매가 날카롭고 정신이 맑아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으로 봅니다. 사슴눈 눈동자가 크고 순하며 눈매가 부드러워 착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소눈 눈동자가 작고 둥글며 눈매가 얌전하여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으로 봅니다. 눈 관상을 보는 방법. 크고 빛나는 눈은 정신이 맑고 활발하며 작고 흐릿한 눈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눈꺼풀의 모양. 눈꺼풀이 두껍고 처진 사람은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이며 눈꺼풀이 얇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활발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눈썹의 모양. 눈썹이 짙고 길면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눈썹이 얇고 짧으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눈 관상의 한계점으로 과학적 근거 부족. 눈 관상은 오랜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이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개인차. 같은 눈 모양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격이나 운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눈 관상을 통해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편견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 눈은 사물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므로 감찰관이라 말하기도 한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듯이 관상학에서는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관상학에서 눈을 지혜의 근본으로 보아 총명함과 영리함을 살피고 또한 눈으로 각 장기의 기운을 알 수 있는데 신장의 수기와 간의 목기, 폐의 금기, 심장의 화기, 비장의 토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 몸 전체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오장육부의 기운들이 모여 눈에서 나는 빛을 만드는데 그러한 눈의 빛을 보통 신기라 한다. 눈에서 나는 이 신기를 흔히 광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눈에서 광채가 난다고 할 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의 눈에서 보통 많이 나는 빛이 다. 이런 신기가 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혼탁한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변질될 일도 없는 사람이니 비록 이목구비가 잘생기지 못하여도 눈빛이 좋은 사람은 믿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 여겨도 된다. 이목구비가 아무리 관상학적으로 잘생겼다 한들 눈빛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머릿속이 개운한 사람이 아니니 마음 또한 깨끗하다 할 수 없다. 또 기름보다는 흉운을 가진 사람이니 동업을 하거나 너무 깊은 신뢰감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면 된다. 눈의 빛은 검고 빛이 나면 날수록 정신적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밖에서 정신적 수련을 한다는 사람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면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았다 하더라도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눈빛은 자의식에 비치고 맑은 마음에 비치기 때 문에 눈빛이 흐린 사람은 절대로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은은하게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서적으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의 눈빛은 흐릴 수가 없는 것이다. 눈빛은 마음이 수련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절대 광채를 만들 수 없으며 수도를 닦는 스님들의 눈빛도 돌을 잘 닦았는지 아닌지는 눈빛을 보면 안다. 대부분의 만남에서 첫인상은 서로의 눈에서 결정난다고 볼 수 있다. 사람과의 정도 눈에서 생겨나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눈에서 멀어지면 정도 멀어지게 된다. 이것은 눈을 마주치고 살아야 진정한 정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눈의 관상을 잘 판별할 수 있으면 50%는 정보를 알고 하는 것이니 모든 일에 있어서 실수가 그만큼 줄게 된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눈이다 보니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기에 눌리거나 압도당해 끌려가게 된다. 이를 일명 기싸움이라 하는데 눈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기는 오장육부에서 내는 전체적인 기운이라 봐도 된다. 사람들과 대면할 때 뭔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눈의 기운 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눈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자이든 타이든지 기싸움을 하게 된다. 늘 머릿속에 꿍꿍이가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을 자꾸 이리저리 돌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안 된다. 우리가 흔히 눈을 내리깔거나 하는 동작에서 느끼듯이 누군가를 무시할 때도 눈을 내리깔고 자신 없어 할 때도 눈을 내리까는데, 매사에 자신 없어 하는 사람에게 신뢰감이 가겠는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으면 사람은 총명해 보이고 신뢰감이 가며 내가 하는 말도 경청하게 된다. 말하는 사람이 눈을 돌리면서 말하게 되면 산만해지고 경청할 수가 없다. 눈을 자꾸 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릿속이 산만한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뒤에 가서 딴소리하기 일쑤니 눈을 잘 굴리는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약하다고 보면 된다. 특히 자기 계산 속에 있는 사람이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눈빛에서 나는 기는 곧 에너지라 표현할 수 있는데, 대개 부정적 에너지는 질 낮은 에너지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도교나 기공에서는 이러한 질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을 유발하고 생명력에 고갈이 온다고 표현한다. 오장육부에서 생산해내는 기가 눈빛으로 승화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의 기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가 먼저 다스려져 있어야 한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더 차원 높은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지 힘이 있다고 해서 차원 높은 에너지를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에 많은 투자와 시간을 보내지만 과연 좋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시간과 돈을 투자해 본 적이 있는가? 인체는 장부마다 각자의 기를 가지고 있다.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귀에 문제가 오고, 두려움을 가져와 기를 상하게 하며 간이 상하면 눈에 문제가 오고, 화를 내거나 성질 이급해도 기를 상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여 비장을 손상시켜도 변덕스러워지고 사고의 중심이 잡히지 않게 된다. 이렇듯 오장육부에 의해서 사람마다 특성 있는 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몸의 편안함이 있어야만 올바르게 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의 기를 다스리다 보면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재산과 건강이 불타지 않으려면 관상학에서 눈의 기색 중 가장 꺼리는 것은 눈의 핏줄이 검은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으로 관제구설을 불러들이고 재앙을 겪을 징조이며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상이며 특히 불의의 사고가 올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있다. 흰자위가 붉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불편한 눈이다. 이런 사람은 보기에도 늘 피곤한 사람처럼 보이고 수면 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붉은 기운이 가득 찬 사람은 입으로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날카로움이 언제나 잠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박을 얘기할 때 관상에서 대표적인 눈으로 돼지 눈을 꼽는다. 실제로 돼지 눈은 뿌옇고 빨갛게 핏줄이 서 있는데 눈이 핏줄로 가려져 있다 보니 관상학에서는 흉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눈은 자기의 생명도 재산도 모두 불타버리게 된다. 사람은 십선만 베풀기도 어렵거니와 시박만 저지르기도 어렵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 하나는 마음이 형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은 눈으로 보는 정보와 그 이전부터 잠재되어 내려오는 정보가 합해져 여러 가지의 형을 만들어 나간다.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이 형으로 만들어져 표시된 것이 얼굴과 몸의 꼴이며 그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의 성정과 성품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얼굴의 상은 언제나 무형의 마음에 지배되어 변하기 때문이다. 눈빛은 인체가 끊임없이 우주와 교류하는 곳으로 운을 끌어당기는 것도 눈이요. 운을 밀쳐내는 것도 눈이다. 사람들은 항상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 관상학에서는 어느 한 곳만 보고 금전운이 막히거나 재물에 피해가 온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마에 있는 복덕궁이란 곳이 흑색으로 변해도 금전운이 막힌다고 보며 인당에 흑색이 생겨도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막힌다고 본다. 이마 전체에 붉은색이나 흑색이 생겨도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진다고 본다. 재물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코의 준두가 붉어도 파산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다. 또 눈의 흰자 위에 붉은 모세혈관이 충혈되어 있어도 불기운으로 보고 건강도 재산도 모두 태워버린다고 본다. 지인 중 성품이 너무도 온화하고 세상 것과는 담을 쌓고 오로지 진료에만 힘을 쓰는 훌륭한 원장이 있었는데
얼굴상도 좋고 나무랄 데 없이 인품도 좋고 약주도 안 하는데 항상 눈에 흰자위가 충혈되어 있었다. 만날 때마다 충혈된 눈이 거슬렸으나 워낙 평소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라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에 있는 부인의 일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병까지 얻어 병원도 그만두게 되는 일들을 겪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다. 이렇듯 관상학에서는 붉은 기운이 도는 눈은 하는 일이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충혈된 눈이나 붉은 얼굴은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얼굴에 붉은색이 도는 것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 얼굴 부분으로 쏠린 상태를 말하고 얼굴색이 검은색이 도는 것 잇몸에 활성산소가 많다는 것이다. 크게 언성을 높여 화를 내거나 술에 취하거나 하면 얼굴이 붉어지며 어떤 일들을 초조하게 기다릴 때 속이 새카맣게 탄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평소 생활하는 습관은 관상을 바뀌게 만든다. 극심하게 화가 났을 때나 초조할 때는 모두 편안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된다. 횡격막은 각자의 장부 제한에 의해 특정한 곳에 혈액 흐름을 몰리게 하기도 하며 유착된 근막에 활성산소를 쌓이게 하여 결국 몸과 마음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체 조직은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온다. 아피마근을 덮고 있는 근막층에 림프 순환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오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 검은색으로 이마가 변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얼굴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모두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은 이목구비의 생김새보다 몸의 전체에서 나오는 꼴의 기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기세라는 것은 사실상 근막의 활주운동성이다. 몸을 싸고 있는 근막은 천층, 중간층, 심층으로 각 층간에 실린더처럼 활주하는데 이 활주운동은 숨 쉴 때 일어난다. 또 이 근막은 방향성이 있어 특정한 방향으로 주행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 문제로 주행 경로가 유착이 되면 유착된 곳에 정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곳과는 상반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숨을 잘 쉬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만큼만 가지면 될 텐데 대부분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굴곡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태어난 그릇이 크면 크게 쓰임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사는 것이다. 어떤 지인이 시골에 들어가 조용히 사는 것이 평소 꿈이었는데 작정하고 시골에 들어가려면 일이 터져 못 들어가게 되고 피치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시골행을 포기하였다. 그 지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타고난 쓰임에 걸맞지 않게 편히 살려고 하니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에 휘말리게 되어 작은 꿈이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지금은 자기 그릇의 쓰임대로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쓰임의 그릇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부귀영화도 그릇만큼 가지면 되고 내 그릇보다 크게 들어오면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내 그릇보다 크게 들어오면 그것이 넘치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치이지 않는가. 사람의 행동은 모두 마음먹은 곳에서 나온다. 비록 선천적으로 생김새를 물려봤지만 그 형상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굴의 기색과 형태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불량하면 얼굴도 불량하게 변하며 마음이 부드러우면 얼굴도 부드럽게 변하게 된다. 부귀빈천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상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그 상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길한 것도 본인의 마음에서 만들고 흉한 것도 본인의 마음에서 만든다는 것을 말이다. 늑강근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것은 늑골 안에 있는 얇은 이중막으로 쌓여있는 폐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또한 폐의 가스 교환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척추에 있는 밸브 없는 추간정맥은 눈에 우려를 만들고 눈의 흰자위가 충혈되게 되는 것이다. 관상학에서 눈에 핏발이 서면 생명도 재산도 불타버리게 된다고 표현되는 구절에서 눈에 핏발이 선다는 것은 몸의 횡적 구조인 골반 횡격막, 복강 안에 있는 횡격막, 폐의 확장을 돕는 흉곽입구에 있는 폐첨근막의 불균형이 와서 생긴 것이다. 눈의 흰자위가 붉어지는 것은 척추에 있는 혈관 구조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동양의학에서는 흰자위가 붉어지면 폐가 좋지 않다고 보는 것도 모두 척추에 있는 이 혈관 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이 혈관 구조가 다른 혈관과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맥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혈관 내에 판막이 있는데 척추에 있는 이 정맥은 판막이 없다. 이 정맥은 척추 전면에서 세로로 놓여 있으며 기정맥, 반기정맥이라 불리는데 이 혈관은 늑골 사이의 늑간정맥과도 연결되어 있다. 척추에 있는 정맥은 판막이 없기 때문에 잘 흐르지 않으면 우렬이 생긴다. 늑골과 늑골 사이에 있는 늑간정맥이 잘 흘러야 우렬이 생기지 않는데 이 늑간정맥은 늑골과 늑골 사이에서 늑골을 벌려주는 늑간근이 잘 움직여야 눈의 흰자위가 충혈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기운과 정보를 받는 인간으로서는 태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식물과 같이 된다. 태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해 시들해져 죽어버리듯이 인간 또한 외부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면 몸뿐만 아니라 재물도 모두 없어져 버리게 된다. 인간이 추구하는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도 흩어지게 되는 것이 재물이거늘 간단한 삶의 이치인데도 실천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